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에서 분석한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수능을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이 수학을 대비하기 위한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천청소학원에서는 어떻게 수능 11월 18일까지 여기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대비해 줄 수 있는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넓혀서 자세히 설명을 우리 이득춘 수학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분석을, 난이도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분석을 이렇게 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 네. 이 시간에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주실 것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수학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열심히 한다가 기본인데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수학이라는 걸 요즘 내신하고 달라가지고요. 수능에서는 정말로 수원이면 수원, 수투면 수투, 선택 과목들 과목 하나에 대한 집중은 금지랍니다. 요즘에는 과목들이 상호 연관성이 생기면서 수원과 수투가 연결되는 문제들. 이번 21번 문항이 바로 수원의 지수의 거두제곱과 미분을 합성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듯이 이 내용이 다른 단원 들었을 때 복합적인 파트를 반드시 공부해야만 이제 고득점이 진행이 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드니까 반드시 과목별 상호 연관성을 꼭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학생들은 수능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연습을 매주 적어도 1회 한 번씩 30개 기준입니다. 연습을 하면서 수능 용에 시간이 이렇고 문제 이렇고 적응 훈련을 꼭 가셔야 됩니다. 기준은 7월 달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마치고 7월 달부터는 반드시 수능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연습으로서 반드시 수능이 이렇게 진행되는 시간적, 문제적 감각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또 절대 기필할 것 내신처럼 공식만 외워서 푸는 문제는 이제 안 나옵니다. 단 한 문제도. 반드시 공식과 개선은 다른 문항을 푸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문항수는 거의 2점짜리 문항 3문제 빼고는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 문제와 과목별 연관성 1, 2번 있죠? 꼭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겠지만 종합적 사고라는 것은 보통 말하는 아까도 용어로 말했지만 킬러 문항인데 킬러 문항은 보통 사전 문항 개념이 3가지가 섞이면 킬러 문항이 됩니다. 그 말은 이 문제와 이 문제 섞였을 때 어떻게 문제가 변환될 것이냐,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수능은. 그러니 수능 기출을 많이 다루면서 복합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면은 당연하게 풀 수 있으니 종합적 사고 훈련을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1, 2, 4번의 모토에 맞게끔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했었고요. 2학기도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이 기조에 맞춰가지고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수능 과목이라는 게 과목의 연관성 말씀을 하셨는데 복합지문, 국어에서도 사실은 시와 소설 또는 똑같은 고전이지만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 이렇게 똑같이 같은 학문이지만 연계성을 강조하듯이 수학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래서 수학도 어떤 한 공식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대입시켜서 푸는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큰일 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또 선생님 말씀이 이제 7월부터 또다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연속해서 많이 풀어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 사실 시험이라는 것이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말하는 사실적 사고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지문 그 자체를 그대로 풀어낼 수 있느냐죠. 네. 그 다음에 사실적 사고의 토대로 해서 이걸 다른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추리 상상적 사고가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되고 연계적 사고가 있어야 되고 해서 학원에서는 충분히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학원의 특징이 상, 중, 하에 따라서 교재가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저희 학원에서 수학과에서는 상중하 교재가 어떻게 다르게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는 1등급 구성반과 2등급 구성을 있으면 저희가 기출 문제를 오크북으로 새롭게 이제 겨울에 준비를 해가지고요.
예, 워크북이요. 네, 4점 문항 위주로 된 고난도 문항을 푸는 반이 있고요. 네. 3, 4점을 소재로 한 기초 문항들을 푸는 중급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급반이요. 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 학원 측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5월 시험에서 국어보다도 수학이 훨씬 더 향상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예, 그래서 이 분위기를 그대로 뭐 이어갈까 합니다. 예, 아주 말씀 잘 들으셨고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이득춘 선생님께서 예, 수능 대비 방향과 이렇게 조언의 말씀이 계셨고, 이제 그러면 이천 청소래에서는 예, 이걸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2학기, 3학기에 수업을 진행하는지,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자, 저희 학원 책에는 타 학원이 모방할 정도로 저희가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한 학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공통 과목 돼 있지만 과목별로 자, 보면 예를 든 건데 A, B, C라는 거는 어떤 학생이 수원을 잘하면 A 구성, 1등급 반에서 수업을 듣는 거고요. 수투가 좀 부족하면은 2등급 반 가서 기초를 닦아서 1등급 준비를 하고요. 선택 과목도 문과 학생이 화학통을 처음 안다. 모르겠죠? 완전한 기초반 C레벨부터 가서 학생들이 세 과목 했었을 때 본인 역량에 맞게끔 1등급 수준이면 A그룹에서 과목이 2등급 실력이면 B그룹에서 해서 수준별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학생이 철저하게 학생 중심주로서 저희가 반 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동식 수업이란 말은 사실 타 학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다른 학원도 다 이동식 수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준에 따라서 교재가 다르다는 것이 저희 학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2학기 수업 체계는 수학에서는 이제 이동식 수업을 통해 가지고 아까 그 그룹별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원에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가 지금 유튜브를 보거나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의 말을 들어오면 이천 청소를 지속한 그러면 왜 여기를 택했냐 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질문 제도가 참 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당히 이게 웃을 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인실이라는 숙소 때문에 난 너무나 좋았다. 네, 그래서 진짜 학생들이 이인실 숙소라는 것 때문에 매력이 있어서 이 학원을 택했다. 어찌 보면 좀 씁쓸히합니다. 예, 그러나 역시 그래도 우리 수학 쪽에서 질문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뭐 저희는 타 학원과 다르게 뭐 질의응답 선생님은 다 학원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하지 않는 강사는 질답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업을 들어가면서 대학생도 쓰지 않고 오로지 강의라는 전임 강사가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좀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일주일에 50분이라는 지정된 시간을 주고요.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질의응답표라고 해서 선택하는 시간을 일주일간 게시를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서 저희가 수업 받은 학생이 직접 수업을 한 선생님한테 모르는 걸 질문해가지고서 성적 상담부터 학업 상담까지 진행하게끔 1대1로 맨투맨 케어를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작위로 일어나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미 확실한 그 게시된 그런 그 문서에 확실하게 게시를 해서 질문을 이렇게 예고된 질문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재를 좀 잠시만 말씀해 주세요. 또 이제 나머지 2학기, 3학기니까 2학기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EBS가 50%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EBS 틀을 잡아야 되니 그래서 먼저 일단 주교재는 먼저 EBS 수능 완성을 8주 코스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수능 특강도 1학기 했지만은 부족한 학생들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이제 사이드 문제를 제외하고 메인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총 복습시키고요. 저희가 또 만든 워크북에서 이제 심화 문항이라고 이제 고난도 문항이 포함된 문제 300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분출한 후 수업을 진행해서 8주간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모의고사 형태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시키는 게 2학기 컨셉이 되겠습니다. 지금. 네. 실제 학생들이 기숙학원에 2월 달에 입소해서 1학기가 6월 말까지 그때 한번 전체의 과정을 끝내고 이제 과정을 끝내면서 학생들이 나온 그런 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때 수학이 2등급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뭐 조금 있다가 3, 4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2학기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학기를 마치고 다시 한번 반복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점수를 확고히 이게 구체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2학기까지 수업 체계가 우선은 EBS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학원에서 만든 워크북을 병행해서 하신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패널 코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이제 큰 꿈을 가진 시기가 되겠죠. 네네네. 자, 이때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EBS 파이널 모의고사로 먼저 기본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 진행입니다. 주교재는. 그리고 매주 이제 이투스 실전 모의고사 말씀드렸죠. 실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실전 모의고사로서 수학을 꼭 훈련하는 훈련을 가질 것이고요.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를 했지만 모의고사만으로는 개념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잊어버린다, 까먹는다. 다시 한 번 더 수준별로서 고난도 7점편 기출문제입니다. 여전히 반별로 수준별로 재편성해서 한 번 더 부족한 패턴들을 주지시키고 복습시키면서 수능의 마무리를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투스 실전 모의고사, 고난도 실전 기출 가지고서 3단계를 거쳐서 나머지 과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도 다양하게 이투스 것도 보고 또 학원에서 워크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훈련을 시키는데 항상 좀 부족한 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학생들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내가 과연 몇 점 정도의 급관에 와 있는지 사실 전국 모의고사로 하는 것은 참여율이 그렇게 몇만 명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상대평가를 학원에서는 주말에 시험을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말고사를 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3학기에 가서는 또 고난도 문항의 실전편을 또 이렇게 또 봐서 또 평가를 또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에 그 당시는 뭐 당연히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제 3학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많은 그 시험도 어떻게 수학과에서 그 시험을 봐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좀 합니까? 네, 똑같이 주말에 실시를 해서 주말에요. 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 이제 예. 부족한 파트를 채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평가죠. 네, 평가인데 평가지가 신뢰도가 있어야죠. 근데 신뢰도가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참여 비율이 많았을 때에 확률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가를 특히 표준 점수도 알 수가 네, 있는 맞습니다.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이천 청소학원에서는 다시 한번 10월 달에 마지막에 가서 서울시 교육청 모의사를 고3과 함께 봄으로써 자기 점수를 더욱더 확실하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어차피 올별로 매번 성적 데이터를 학생별로 매기고 있기 때문에 예. 분포도 알 수 있고 미진함도 알 수 있고 네.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학을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대학교 가서 첫 번째 시험 보는데 수학이 없기 때문에 맨날 수석을 깠더라고요. 예. 그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향이 문과 성향이 진하다 보는데 선생님이 직접 현장에서 가르치시면서 진짜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저와 같은 이런 성향이 학생들도 꽤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예. 하여튼 저희 학원은 우선 수학이 강한 학원. 그래서 대학 입시 절대 강좌 중에서 저희 학원이 항상 내는 그 기치가 수학이 지능심 잘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의 열정 또는 특히 1대1 맨투맨 그런 그 제도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이건 다 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우리를 따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좀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좀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하느라고 또 바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분석까지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남아서 이렇게까지 또 유튜브 촬영하는데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수학과에 관해서 모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난이도, 그 다음에 주요 특징,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것인가. 특히 이천청솔 기숙학원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참고 삼아서 늘 저희들한테 용기를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천청솔 기숙학원 김영문 원장이었습니다. 이천청솔 기숙학원 수학과 대표 이득춘 선생님이었습니다.